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4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 코스닥 0.36%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상승했죠. 그래서 오늘 뭐 분위기 좋게 둘 다 이제 크게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지수가 또 밀리면서 모처럼 이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은 지수가 좀 빠졌지만 이렇게 또 외국인과 기관은 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네, 증시 분위기는 상방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외 증시는 사실 다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좀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인데요. 코스피도 확실히 저점 부근에서 계속 위치를 잡고 있고 3,000포인트를 주요 저항선으로 해서 뭐 크게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뭐 큰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봉 월봉도 아슬아슬하게 네,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만 또 뭔가 금융투자 위주로 또 매수가 들어왔고요. 주요 투자자들은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중간중간에 또 나가면서 단타성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썩 믿을 만한 그런 수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뭐 단타성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네 상방을 지금 1000포인트 이상을 지금 웬만하면 확 넘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넘지 못하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좋은 모습이다. 241선 위에서 21선과 61선 사이에 자리를 좀 잡고 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 번 정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저항을 지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자는 기관 외국인 오늘 둘 다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긴 하고 있지만 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해외 증시보다는 많이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이 수급들이 사실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가를 내리거나 아니면 좀 유지시키면서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딱히 뭔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증시에 대한 반등이 있기 위해서는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은 시원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원달러는 지금 상승으로 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네, 증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1200원 선을 저항선으로 잡고 여기서 이제 고점을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박스권을 형성할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계속 뭐 1100 중후반대를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으로는요. 자, 그래서 지금 증시는 환율 입장에서만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고요. 중간 정도에서 계속 뭐 위치를 좀 잡고 있는데요. 여차하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네, 어,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조기 인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은 상승을 했다가 좀 반납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 증시에 좀 힘이 실렸으면 하는데 조금은 뭐 아쉬운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 뭐 조기로 진행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물 지수는 또 다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좀 힘이 웬만해서 좀 안 들어오네요. 한번 내일은 좀 금요일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반등을 좀 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1650원 올라서 26,2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6.7%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27,100원이었죠. 제가 설정했던 주요 저항대를 한 번에 이제 뚫어버리면서 바로 올라가는 듯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에 좀 내리면서 마무리 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 가격은 또 이제 거래량이 또 실리면서 26,500원까지 또 시간 외 가격도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확실히 지금 원전 테마 전체가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잠깐 보게 되면 일진파워,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올랐었습니다. 우진도 약간 올랐다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일단 10,000원 이상에서 갑자기 좀 떨어지긴 했네요. 아무튼 확실히 지금 한전기술 보면 이 원전 관련주들 있죠. 지금 한전기술은 사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요. 지금 확실히 원전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보기 전에 또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 5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자, 어제 이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서 뭔가 주기성을 봤었죠. 그래서 14%를 올랐던 이때 거래량이 좀 터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뒤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올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뒤에 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연의 일치겠죠. 당연히 우연의 일치겠지만 확실히 뭔가 이 주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주가를 올린다는 것은 원자력 테마에 대해서 뭔가 어떤 큰 세력들이 좀 매집을 하고 올리고 매집을 하고 올리고 뭐 이런 과정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도 이렇게 꼬리가 좀 길긴 했지만 내일 그 꼬리를 메워주는 그런 양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내일 이제 27,100원을 뚫어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한 방에 나갈지 아니면 조금 이제 시간을 끌다가 나갈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상승 추세를 본다면 이번 상승 사이클에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1선이 올라오기 전에 또 이렇게 갭을 벌려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완벽하게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21선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거래량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때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좀 힘이 붙으면서 올라왔다면 이때는 어느 정도 이제 시험시험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거래량을 점점 증가를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5천만 주까지 터졌죠. 그래서 이전에도 한참 터질 때 이 5천만 주 이상 터진 날이 뭐 한 3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이 붙은 날이었고요. 굉장히 괜찮은 날이었다. 그래서 주봉 완벽하게 전고점까지 도달을 했고요. N자로 완벽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월봉도 마찬가지 지금 11월 달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점은 11월 달이 10월 달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양봉이 뜨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1월 4일이죠. 근데 월봉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벌써 저번 달에 3분의 1 이상을 거래량을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두산중공업에 거래가 많이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한 주 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도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된 것 같고요. 저는 이대로 연말까지 쭉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확실히 뭔가 좋은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원전 기대감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 수급 보게 되면 환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관 수급이 110만 주 들어왔고 120만 주죠. 외국인 수급이 35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좀 두산중공업 주가를 좀 눌리고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기관 수급과 함께 힘을 받으니까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기관 수급도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지금 며칠 동안 매도했던 거 또 다 매수를 한 것 같죠.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다. 개인 투자자 500만 주 매도했는데요.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한 주도 매도하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네,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3만 원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4만 원 이상으로 5만 원을 가느냐 마느냐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MR과 원자력 그 잠재력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에 지금 14조인가요? 네, 너무 쌉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 2만 원 정도에서 계속 눌림목 줄 때마다 좀 물량을 모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올랐다고 뭐 팔고 하루 내렸다고 다시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계속 물량을 모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빨리 물량을 모아야지 하면서 막 엄청나게 급등하는데 막 불타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시면 이때까지 공들여서 그렇게 잘 만들었던 그 평단가가 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수급도 환상적이었고 거래량도 환상적이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랐지만 꼬리 메우는 작업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 85만 6천 주 매수했습니다.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장중에 뭐 40만 주까지 매도가 보였었는데 또 마지막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매수로 다 전환이 되어서 86만 주나 매수를 했고요. 두신도 마찬가지고요. 27만 주 매수했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계속 이 지분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기금은 벌써 이제 400만 주 이상을 한 달 동안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두산중공업 지분을 확실히 공격적으로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 계속해서 이 수급이 들어올 것 같고요. 이 원자력에 대해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이 수급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이제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었죠. 그래서 900만 주대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도 950만 주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가지고 거의 400만 주대에서 지금 900만 주대로 사실 500만 주가 좀 한 달 동안 늘어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주 공매도 세력인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350만 주를 매수했죠.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얼마나 이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자 공매도 잔고가 이틀 뒤에 나오니까 그때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은 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좀 이제 공매도 상환이 꽤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주가도 그만큼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때리면서 주가를 눌리려고 해도 지금 기간이 저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주가 하락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좀 강하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 거래에도 근데 기관 수급이 자꾸 들어와 버리니까 좀 그거를 주가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 으로 가서 대차정보 확인을 해보면요. 자, 오늘 또 체결은 또 늘었네요. 그래서 287만 주 정도 또 체결이 되고 상한은 100만 주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 잔고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3,150만 주로 공매도 잔고는 아니죠. 대차 잔고는 또 늘어났고요. 그래서 꾸준히 뭐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상환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좀 이 잔고가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을 계기로 계속 들어올 것인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 추적 물량은 356만 주였고요. 당일 물량은 이제 조금 더 늘어서 358만 주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전일, 뭐 전전일, 뭐 이렇게 계속 매도가 나왔었는데 한 방 이렇게 다 매수를 해버렸고 또 보유율 자체도 9.14%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또 내일부터 또 매도를 할 것인지 또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원자력 테마는 확실히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확인하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이라기보다는 원자력 전체에 대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전체로 보았을 때 중국에서 이제 원전을
150개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년간 520조를 투자해서 원전을 150개를 건설하겠다. 그게 세계적으로 세계 원전 시장을 독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국 안에서만 150개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 실제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 지진 계측기였나요? 그쪽도 이제 중국에 납품을 한 적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자재도 네, 중국 원전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0개를 한 번에 건설을 하게 된다면 그 기자재 수요가 많아질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도 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뭐 유럽, 동유럽이죠. 특히 체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중동까지 뭐 루마니아도 어제 SMR 동유럽 그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시장이 엄청 큰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력 테마가 그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어, 앞으로도 이 기대감이 죽기는커녕 계속해서 이제 커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건설이 시작되면서 실제 이제 매출화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석탄을 석탄 발전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크게 투자를 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430조, 520조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147기가와트라고 합니다. 엄청 진짜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건설을 할까요? 참.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원전 시장이 대폭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이 소식에 두산중공업이 급등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두산건설 매각 소식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매각을 검토할까라는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는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인지 일단은 아닌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 소식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매각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의 그 원자력 시장이 지금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은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